상당히 바쁘게 사는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 지난주에 말레이시아 석세스 아카데미에 들려서 거기서 석세스 아카데미를 하고 태국으로 바로 넘어가서 태국에서 그랜드 오픈식 겸 석세스 아카데미를 마치고 이쪽으로 왔어야 되는데 북경에서 갑자기 좀 불러서 북경을 들렸다 왔습니다. 북경의 중국 유통학회에서 주최하는 그 유통학회에 학자들이 모여서 논문을 발표하는 그런 포럼이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좀 초청이 됐습니다. 전에 제가 늑발에 공부를 한다고 젊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마쳤는데 저는 이제 이 나이 들어가지고 공부한다고 대학원에 등록을 해서 석사학위 논문을 하나 썼었습니다. 그런데 그 석사 논문을 중국 언론에 있는 그 회장님에게 하나 선물로 그냥 드렸는데 이분이 그게 궁금했는지 그 논문 전체를 통으로 중국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중국 학계에다가 이렇게 좀 돌렸나 봐요. 그래서 하여간 여기 오기 전에 이제 그저께 이제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몇 분 나와서 이렇게 이제 논문을 발표를 하는데 저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제 논문이 1등은 못하고 거기서 2등 했다고. 근거가 있냐고요? 뭐 받아왔어요. 하나 보여줘 보세요.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존경적 박한길 해가지고 그건 맞다니까요. 그래. 어떻든 중국에는 지금 저희 애터미가 굉장히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발표가 끝나고 나니까 그 상무성에 있는 분도 저한테 쉬는 시간에 와가지고 막 악수를 청하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애터미라는 회사가 중국에 들어와서 어떤 표준을 기준을 잡아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그런데 제가 잘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중국말이라서 대충 그런 얘기 같았어요. 이제 그렇게 바쁘게 마치고 왔습니다. 여러분 어제 인생 시나리오 다 잘 쓰셨어요? 잠 못 잤어요? 여러분 정말 내가 한 달에 5천만 원을 버는 그런 성공자가 될 수 있다는 거 한편은 굉장히 가슴 두근거리는 거지만은 그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믿음은 어때요? 많아요? 아니면 조금밖에 없어요? 많은 분 정말 다행이고요. 정말 다행이고 이 중에는 그렇게 됐으면은 한 달에 5천만 원씩 벌고 한 달에 5천만 원씩을 벌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통장에 아직 돈이 남아 있는데 또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한 5천만 원 돌아가지고 열심히 쓰고 뭐 하고 한다고 뭐 했는데 2천만 원밖에 못 썼어. 아직 3천만 원이 남아 있는데 5천만 원이 턱 돌아가지고 8천만 원이 돼. 그 또 부지런히 썼어. 한 2천만 원 썼는데 이제 6천만 원 남아 있는데 또 5천만 원이 들어와. 이게 그래갖고 1억 1천만 원이 됐어. 그러니까 쓰는 것보다도 들어오는 것이 많아가지고 통장에 가서 한 5억쯤 쌓여. 어때요? 그런데 그 돈에 대해서는 남편에게 얘기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 그게 더 좋지 어떻게 보면은.
남편에게 이거는 내가 번 돈이니까 당신 요만큼 주고 나머지 내 쓰는 것은 내 마음대로 쓴다. 내가 친정에다가 주던 친정 동생들을 주던 누구를 주던 친구를 주던 남편이 간섭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더 얻으려고. 예. 그래서 정말 기분 좋은 일이 벌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살고 싶은 집에 사는 거예요. 친구들이 오더라도 괜찮은 집, 그렇죠? 또 자녀들 결혼하는데 사돈댁이 오더라도 괜찮은 집. 그런데 그냥 자녀 결혼하는데 사돈이 집에 한번 와볼까 봐서 그냥 아이고 그냥 식당에서 모시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돈네가 좀 오더라도 이렇게 좀 괜찮은 집에 살면은 좋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집이 한 두 채쯤 있으면은 요즘 강원도 쪽으로 고속도로도 뚫리고 고속철도 생긴다고 그러는데 이제 1시간, 2시간 안에 다 강원도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금요일 밤에 쭉 갔다가 월요일 아침에 쭉 오고, 그리고 바닷가 좀 산책하고 먹고 싶은 것도 좀 먹고 이러면서 집 두 채 가지고 사는 삶도 제법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 하는 거예요. 된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내 머릿속에다 그려 넣으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려 넣으면은 차도 좀 괜찮은 차, 그렇죠? 그리고 가능하면은요, 어떤 분 그래요. 나는 면허도 없는데, 면허 없는 분은요 뒷자리에 앉으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라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이마에다가 도장 찍고 나왔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 될 수 있어요. 단 머릿속에다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그려 넣으면 되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려 넣기만 하면 100% 되느냐?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100% 가능하기 때문에 도전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100% 가능하기 때문에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능성이 1%만 되더라도 우리는 그 1%를 향해서 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성공한 거예요. 만약에 다 100%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면은 그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별 의미 없어요. 자,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이거를 그려 넣으면은 100%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지만 그 목표를 향해 가지고 계속 향해서 가면은 그 가능성이 점점 커져서 결국은 100%가 되는 거예요. 저도 정말 애텀이라는 회사가 정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성공할 수 있다고 큰 소리는 쳤지만은 속에는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러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하고 혼자 있을 때는요 벌벌벌 떨었어요. 두려웠어요. 그래도 외쳐야 된다고 저는 성공학 책에서 그렇게 봤어요. 그 두려움을 극복해야 된다고. 그래서 두렵지만은 계속해서 그걸 외친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두려워했냐면요, 전에 어떤 회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인터넷 백화점을 크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회사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투자했던 사람들이 이 사기꾼 새끼 막, 그리고 막판에 직원들 월급 주고 막 물대 주느라고 그 회사를 살려보려고, 끝까지 살려보려고 사채까지 좀 썼어요. 사채업자들 무섭죠, 그렇죠? 집에 와서 누워요. 그리고 당신 아들이 어디 학교 다니던데 이렇게 전화를 해요. 무슨 얘기예요? 아들 테러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요, 제가 1년 거의 2년을 싸웠어요, 사채업자한테. 근데요,
제가 애터미 시작하고 나서요 한 3년인가 돼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가 포기한 지 한 3, 4년 된 다음에 제가 전화를 한 거예요. 어이, 웬일이세요? 그래서 돈 갚으려고 그랬더니 그때 사실은 못 갚은 돈이 8천만 원인가 있었어요. 그 8천만 원 가지고 2년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다 돈이 8천만 원 준비가 다 안 됐고 지금 2천만 원 준비가 됐으니까 우선 요거 가져가. 그리고 내가 500만 원씩 활부로 해가지고 갚을게. 내가 당신 돈부터 갚는다고 그랬잖아. 근데 실제로 그때 돈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하여간 어떻게든 내가 했던 말을 내한테 잘 지켜야 된다. 최소한 그 사람한테도 얘기를 했지만은 저는 저한테 한 저와의 약속이에요. 제가 한 말은 저와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2천만 원 이제 마련이 됐을 때 전화를 한 거예요. 2천만 원 주고 그리고 월 500씩 갚겠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갚았어요. 아이고 저 그런 경험을 한번 해봤더니 어떻든 인생 공부 이것저것 이제 했는데 그렇게 어떤 경험을 하고 나니까 다시 시작을 하면서 큰 소리를 치는 것이 누구보다도 두려운 거예요. 또 이거 된다고 했다가 안 돼 버리면은 또 막 이 사기꾼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만약에 안 됐으면 이 사기꾼 새끼야 하고 전화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만약에 이 애터미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280만 원짜리 카니발 중고 카니발 타고 가가지고 여러분 성공하면은 에쿠스를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막 5천만 원을 주겠습니다. 3억을 주겠습니다.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면은 10억을 주는데 그 무게가 만 원권으로 따지면은 한 100kg 되니까 이거를 들어서 줄 수가 없으니까 지게차로 떠가지고 주겠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안 됐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올해 안에 임페리얼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요 무대에 이제 지게차가 올라오면은 뭐 지게차 조그만한 것도 있으니까 무대가 좀 크면은 큰 지게차 하면 좋은데 하여간 요 해가지고 돌돌돌돌 딱 10억 100kg, 돈 무게만 100kg. 이렇게 해서 이제 드리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 저는 그거를요 10년 전에 머릿속에다 그려놓고 수당체계 안에다 다 써놨잖아요. 제가 280만 원짜리 중고 카니발 타고 가가지고 여러분들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회사로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성공해서 이 익산 바닥에서 전주 바닥에서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고 그냥 외쳤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뒤에서 벌벌벌 떤 거예요. 안 되면 어떡하지? 아니야, 용기가 필요한 거야. 이 두려움하고 나는 맞서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용기라고 하는 것은요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용기가 아니에요. 용기라고 하는 것은 그 두려움과 맞서는 거예요. 저는 그 두려움과 맞서는 용기를 발현을 했던 거예요. 그래, 사기꾼 소리 한 번 더 듣지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러면서 그 두려움과 맞섰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가면은 더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속에 두려움이 있는데도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글로벌 회사로 나갔겠습니다. 17명 모아놓고 했는데요 7명은 가버렸어요. 왜 가버렸냐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자빠졌거든. 280만 원짜리 중고 카니발 타고 와가지고 에쿠스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돈 1,000만 원 그 사무실 얻을 보증금이 없어가지고요 1,000만 원이 없어갖고 석 달 동안 사무실 얻는다고 소문만 내고 본사 사무실을 못 얻고 그 카니발이 본사 역할을 했어요. 왜냐하면 본사들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 건데, 근데 그거를 딱 파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딱 파악해가지고 아이고 돈 1,000만 원도 없어가지고 사무실도 못 얻고
못 얻고 있으면서 무슨 개뿔을 뭐 5천만 원을 주고 3억을 주고 10억을 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자빠졌네. 그러면서 제가 또 말을 이렇게 일사천리로 잘하니까 아이고 사기꾼 치고 말 못하는 놈 내가 못 봤어. 그러면서 그러니까요, 속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달에 5천만 원 버는 사람이 되겠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 두려움이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바보죠. 왜? 어디 가서 한 달에 500만 원도 못 벌던 사람이 5천만 원을 벌겠다. 여보 내가 당신 에쿠스 사줄게. 여보 당신 내가 벤츠 타고 싶다고 그랬잖아. 벤츠 S클래스 2억짜리 사줄게. 아들 딸들 보고 야 이제 돈 버는 건 너네 하지 말고 너네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아라. 이 엄마가 이 아빠가 너네 자식 때까지 다 쓸 수 있는 돈 내가 다 벌어줄게. 그리고 공부하기 싫으면 제발 하지 말아라. 지식 정보화 사회는 지식이라는 것이 별 가치가 없다고 그러더라. 너희 속에는 세상에 없는 것을 꿈꾸는 자들이 되라. 드림머가 되라. 이렇게 아이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다고 그러면은요, 그 부모는 정말 훌륭한 부모이자 훌륭한 교육자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진정으로 성공하는 거고, 정말 삶이 두려워 가지고 어떻게든 그냥 안전한 쪽으로만 가겠다, 공무원 쪽으로 가겠다, 대기업으로 가겠다고 하는 그 안전한 쪽으로만 가고 있는 많은 군상들에 비해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정말 독특한 세계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나도 한 달에 5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을 용기를 내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단 1%밖에 안 되더라도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호주에 갔을 때요, 어떤 동굴에 들어갔어요. 동굴에 들어가니까 주변이 깜깜해요. 거기에 야광 벌레들만 이렇게 움직여요. 동굴 입구가 정말 조그맣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동굴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면은 좁지만은 그 불빛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좁지만은 그 불빛을 향해서 가야만이 그 동굴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점점 그 입구를 향해서 가니까 결국은 이렇게 동굴을 빠져나오고 밝은 천지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밝은 천지에 나와 있지만은 그 전에는 사무실 하나 얻을 돈도 없었던 280만 원짜리 중고 카니발 타고 가가지고 정말 빛을 바라보자고 얘기를 외쳤던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용기라는 게 필요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주저앉으면 여러분만 힘든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힘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때까지 다 힘들고 여러분의 부모가 눈을 감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가난으로 살자, 가난에 익숙해지자, 그냥 그래 소민으로 살자, 남 사는 것처럼 살자, 어려우면 어때? 그냥 밥만 먹고 살자, 이렇게 편안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게 편할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굶어 죽진 않아요. 동사무소 가면은요 다 몇십만 원은 주잖아요. 그거 가지고 쌀포대 사고 라면 사서 끓여 먹고 살면은요 다 목숨은 부지할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제법 괜찮은 나라예요. 대한민국 좋은 나라예요. 청년들 일자리 없다고 그러면 몇십만 원씩 준다고 그러잖아요. 좋은 나라인 거예요. 더 많이 줘야죠. 더 많이 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걸 받는 사람이 될 겁니까? 세금을 많이 내가지고 그런 돈을 나눠줄 수 있도록 세금을 내는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세금을 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나라에 부자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부자가 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세금 많이 내고 하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거 아까워가지고 난 부자 안 되겠다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 또 부모 잃은 아이들이 이 땅에서 같이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서민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서민이 제일 편한 거예요. 그냥 정부에서 그냥 주는 거 그냥 먹고 연명하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제일 편해요. 용기가 없는 사람들은요, 게으른 사람들은요, 그게 편하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되고 성공자가 되는 걸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속에는요,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슴속에 뜨거운 사랑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당하는 이 경제적인 고통이 나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가족들에게도, 그리고 내 부모에게, 내 친구들에게, 사회 어려운 사람들에게 모두 고통을 주고 있다는 거. 내가 이거를 들고 일어서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그 포부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더라도, 안 돼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안 돼가지고 비난을 받고 욕을 얻어먹을 가능성이 설령 있다고 치더라도 우리는 그 두려움과 맞서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한 균형 잡힌 삶의 인생 시나리오를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얼만큼 많이 선포하느냐, 얼만큼 많이 얘기하느냐가 바로 여러분들의 성공을 결정짓는 거예요. 왜냐면요, 왜 그걸 발표를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속으로 이거를 내가 단단히 정말 내가 꼭 할 거야, 혼자 속으로만 이렇게 하다가도요, 어려움에 딱 부딪히면은요 혼자 슬며시 나버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놔야 되냐면, 여보 당신에게 좋은 차 사줄게, 자녀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줄게, 조카들에게도 내가 결혼 자금 다 대줄게 하고 다 선포를 해놓으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놨는데 내가 이 애터미 사업을 하다 보니까 힘들어. 그런데 그걸 그만두려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그래요? 남편이, 아니 당신 그만두면 내 차는 날아가는 거야? 엄마 나 지금 다시 공부해야 되는 거야? 조카들이, 아니 이모 고모 나 저기 결혼 자금 못 대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주변에서 포기할 수 없도록 붙들고 있는 사람들, 나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미리 만들어놔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배수진을 치고 가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절망하고 힘들고 낙담하고 주저앉고 싶은 그 순간, 여러분들 이 사업하다 보면요 깔딱고개가 있어요. 정말 못하겠다 싶은 그 순간도 그 힘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공하고 싶다고 하면은 그걸 주변에다가 알리는 거예요. 그렇게 알려놓으면은요 주변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제품을 전달을 하잖아요. 그러면 안 움직여요. 그 자리에서 제품만 써요. 사업자가 별로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심어주면은요, 그 사람들이 그 비전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고 거기에서 사업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5천만 원을 번다는데 무슨 일인지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고 따라 나서서 여기 와서 보니까 정말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거구나,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나서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혼자 뛰는 것이 아니고 뛰는 사람들이 둘이 생기고 넷이 생기고 여덟이 생기고, 그리고 그 중에서 누군가는 해외로 뻗어나가지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말을 쓰는 말들, 천지의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전파시켰더니 거기에서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 엄청난 그룹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그 다음 나라로 퍼져가가지고 성공자가 나오는 거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머릿속에 그려지면은 이것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사운이 뭐냐면은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그렇죠. 사람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젖소 철학이 아니고 애기 철학으로. 농부가 젖소를 잘 관리하는 것은 젖소를 위한 게 아니에요. 젖소에서부터 우유를 많이 얻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우유를 생산하지 않는 젖소를 잘 관리해주는 그런 농부는 없어요. 그런데 엄마가 아기를 잘 돌보는 것은 아기로부터 무엇이 나오기 때문에
아기를 돌보는 것이 아니고 아기 자체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파트너들을 도와줄 때도 그 파트너로부터 PV가 나오기 때문이 아니고, 그거는 젖소 철학이에요. 정말 그 사람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 사람 삶 속에도 뭔가 슬픔이 있을 건데, 어려움이 있을 건데,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내가 안내하고 싶다는, 그 사람이 정말 성공하기를 바라는 순수한 아기 철학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애터미 사원 1번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 하는 거예요. 사람을 절대 이익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애터미 사원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생각을 경영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창출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안 보이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공한 모습도 어디서 나오냐면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성공한 모습이 그려져야만 여러분의 성공한 모습이 튀어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집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 좋은 집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좋은 집이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차를 탄다고 하면은 그 좋은 차 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차가 먼저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는 것, 이게 생각을 경영하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선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시나리오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상상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제호가 몽상이에요. 몽상. 꿈꾸고 생각해서 그 꿈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안 보이는 것을 내가 상상력을 통해서 머릿속에서 창출해낸 그것을 믿고 그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는 길은 여러분들 겸손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을 기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떠받들고 하는 그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생각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소중히 생각하는, 그래서 내가 내 이익이 아니고 정말 내 파트너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고지까지 가는 길을 가는 방법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원 속에 성공의 과정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맨날 외치잖아요. 그 외침 속에 여러분의 성공의 법칙이 들어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정말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리고 그 생각을 경영해서 믿음에 굳게 서서 지금 현실이 아니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을 버리지 않는, 그래서 거기까지 가겠다고 선언하는 용기를 가진 그런 모든 성공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